델리민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시죠? 진실을 찾는 고민정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앞두고 물 만난 겁주기식 가짜뉴스들. 과연 이대로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 오늘의 팩트체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사 출신이시죠? 신현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당 든든합니다. 보건복지 전문 조원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내에 첫 환자가 나온 지 403일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부터 26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 대상자는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이런 집단시설의 65세 미만의 입소자들 그리고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27일부터는 화이자가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확진자를 보는 의료인들 있는 기관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2분기 접종 대상으로 현재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백신에 대한 신뢰나 수용성을 고려해서 접종의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그 임상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추가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3월 늦어도 중하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중간 평가 결과로는 굉장히 괜찮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애초에 없었던 부분인 거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수가 좀 적었던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어찌됐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나라가 반영을 해서 접종 대상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느니 사표를 내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가 있어요. 두 분 기사 다 보셨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뭔가 대표성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선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기사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결국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보고되는 부작용들은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백신의 부작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두통이나 그러니까 어지럼증 아니면 근육통이나 약간의 발열 이런 가벼운 부작용들이 될 것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고되는 거는 영국 보건당국의 리포트에 의하면 한 이런 사례들이 1.4% 정도 된다고 하고요. 화이자의 경우에도 0.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중증으로 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와 더불어서 0.0001 또는 2% 정도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란셋이라는 아주 저명한 의학 잡지에 의하면 영국에서 5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한 군에 대해서 효과를 보았고 실제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가 그동안은 파이자의 그 효과가 더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논문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실제로 접종 후에 4, 5주 이후에는 입원 감소율을 94%나 떨어뜨리는 효과. 효과가 그래서 있다고? 여기서 발표한 거는 화이자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데이터도 있는 만큼 네. 실제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저는 어떤 거를 맞아도 도움이 된다. 의료진 성명서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흘 만에 의료 관계자 1,417명이 서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숫자만 딱 보면 전체 의료 관계자가 몇 명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으나 1417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순간 이거 의사들도 안 맞으려 하는데 우리 보고 맞으라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때요? 보시면 1차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 중에서 한 94% 정도가 접종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신 거고요. 대부분의 이 접종 대상자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따로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이번 환자의 90%가 맞겠다. 그다음에 종사자의 동의율은 더 높습니다. 94%가 당연히 맞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정치권의 논란이나 언론의 보도와는 또 사뭇 다르게 당사자분들이나 국민들이나 의료진들은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의료진들, 특히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의료진이실 텐데요. 이분들의 접종 수용도가 더 높은 것은
자신의 감염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판단도 하셨겠지만 돌보는 환자들에 대한 판단을 더 하셨기 때문에 접종의 수용도가 더 높은 거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현영 의원님은 이제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 의료진의 이러한 입장들이 나올 때마다 좀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의료진들도 사람이다 보니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의 의사를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백신,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팬데믹을 가져온 정말 세계 초유의 그런 감염병 바이러스죠.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 사람들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은 매우 중요한 코로나의 이런 종식이나 출구 전략에서 중요한 아주 계기인 시점입니다. 이번에 뉴스가 좀 하나 났는데요. 네. 좀 곤혹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백신 품질 검사 면제를 하는 황당 법안을 추진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중심이 바로 신현영 의원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 품질 검사가 까다로워서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약물들은 해외 판매원이 한번 품질 검사하고요. 수입한 사람이 수입업자가 다시 국내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출하 승인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3단계입니다. 이 3단계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해서 한 번에 철저히 정부에서 국가 출하 승인으로 검사하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화이자 백신이든 이제 외국에서 해외 수입하는 백신들 보통은 이 수입하는 약품에 대한 그 품질 검사와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꿔가지고 한글로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 약물에 대한 설명서, 약전도 한글로 다 기재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라벨링 작업을 해야지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게 일반적인 우리 그 해외 수입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화이자든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백신들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접종하는데 하루하루가 늦어질 수 있어서 이것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되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여러 백신들은 아마 겉면에 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글로는 그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찍으면 한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100%가 이루어지고요. 특히 의료진들이 투약할 때 있어서 영어에 대한 화이자, 모더나 다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국 가짜 백신을 몰래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는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한글 그 라벨을 안 붙이는, 그래서 좀 더 하루라도 신속하게 맞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인 거네요. 예, 그래서 라벨도 영어로 하면서 한글을 조금 간소화하는 거고요. 품질 검사도 한 단계를 생략하지만 중복되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네. 국가에서 철저히 할 거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 없다. 이 신현영 의원님께서 내셨던 약사법 개정은 WHO의 강력 권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데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글들입니다. 노인에게 백신 대신 식염수를 접종한다. 사망 고위험군에 백신을 투약해 임상실험을 한다. 백신 주성분이 원숭이 신장세포 돼지 바이러스다. 일단은 좀 한숨이 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의 말들이라서요. 아까 데이터에도 보셨지만 1차 접종 대상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이미 수준이 높아요. 90% 이상이 접종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피력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덜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거를 악용해서 결국 그게 의도하는 게 불신을 조장하고 그게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례가 있죠. 안철수 대표께서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하고 손들었더니 정은경 청장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접종 순서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거짓이 난무할 때는 두 분께서 이 백신만큼은, 코로나만큼은 내가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열심히 될것 열심히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